네,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대책으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. 쉽게 말해서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계속 변화하고 있죠. 이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.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. 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.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전세 시장의 수요를 좀 분산하겠다는 겁니다. 내용이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. 상당히 밀접한 내용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지금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 가장 눈에 띄는 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자. 쉽게 말해서 딱 그런 건 아닙니다. 한 10% 된다고 한다면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월세를 정부가 내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지금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 월세의 60%까지 소득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월세의 그 10%를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. 이 경우 최고 75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달치 임대료 정도의 세금을 연말 정산 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, 60만 원, 100만 원, 더 많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먼저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월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되신 분, 연소득이요. 그러면은 매달 50만 원씩 전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지난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. 전체 월세금 600만 원에 60%, 360만 원 소득공제를 해서 21만 원만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. 그런데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을 빼주는 거니까 나중에 그걸 또 세금 계산 복잡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20만 원 정도라면 세액공제로 아예 10%를 딱 돌려받습니다. 6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건데 자,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정태희 팀장님.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?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지난해에는 한 해 낸 600만 원의 60%를 소득공제 받아서 연말에 21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. 예. 그러나 올해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서 600만 원의 10%인 6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39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. 예.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월세입자들에게 주거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월세가 얼마인 분까지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까? 월세 비싼 월세 한 달에 300, 400만 원짜리 월세 사신 분들은 아니죠. 어느 정도까지입니까? 소득으로 기준했을 땐? 예, 개선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의 7천만 원이 대상이고요. 예. 그다음에 공제 방식은 10% 세액 공제고 공제율과 한도는 연간 월세 지급액 중 750만 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. 750만 원까지 해당을 받고요. 그리고 7천만 원. 7천만 원이라는 거죠. 연소득이. 네, 총 급여액이 7천만 원까지만 대상이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월세 세입자가 이렇게 되면 집주인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내가 이제 월세 낸 그 계좌이체를 했다, 은행에서. 그럼 그 기록만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해마다 신고를 안 해도 3년치를 소급을 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,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, 지금까지는요. 그러니까 집주인은 월세 한 달에 50만 원, 100만 원 받은 거 이거 신고 안 한 분들 많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돌려받을 때는 이게 이제 투명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러면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리진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 세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었는데요. 예. 세액공제가 시행이 되면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향후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하기 위해서 월세를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
내가 세금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금 더 내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세금 올리는 것까지 내가 더 받겠다.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혹시 집주인하고 세입자 사이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서로 이렇게 싸운다든가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까? 네, 그래서 정부가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예.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또 확정 일자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. 예.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미신청하더라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책이 전세를 하시는데 뭐 전세가 6억, 전세가 뭐 7억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매매 시장으로 가면 그 돈이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에 있는 분들을 매매 시장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를 보는 정책도 있다고요. 어떤 겁니까? 네, 우선 그 정부가 1%대의 싼 이자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을 5년 이내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 예. 이 공유형 모기지는 1%대의 저렴한 이자로 저렴한 이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아울러 이번에 그 대책 중에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. 예. 금년 중에 6조 4천억 원의 주택기금을 전세 자금으로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고액 전세자들에 대한 전세 대출은 줄여서 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드리죠. 이제 전세 사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요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됐으면 전세 보증금 이제 올려달라고 할 때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낫나요? 아니면 그냥 주택을 지금쯤이면은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다. 지금쯤은 좀 사도 좋은가요?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 문제는 그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. 예. 본인이 얼마나 주거 안정적인 측면의 비용을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. 다만 그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의 이자를 내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예.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공유형 모기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방향을 지금 전세에만 집중돼 있는 수요를 매매와 월세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정책 추진 방향에서 봤을 때도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쯤이면 돈이 있다면 여력이 뭐 잔뜩 빚내서 사실 뿐 아니고 내 돈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지금쯤은 살 생각을 좀 하는 게 좋다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하나만 더 보죠.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, LTV, DTI 얘기인데 주택담보대출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이번에 손을 뭐 안 대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,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. 그 도입 당시와 현재의 분위기는 달라서 지금 풀어주기를 좀 바라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과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예. 이런 얘기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 집 마련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.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서브 정태희 팀장이었습니다.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